국정농단의 주범이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구속 1년을 넘긴 박 전 대통령은 가족은 물론이고 변호인단도 일체 만나지 않고 독방에서 나홀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신문 구독도 취소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옥중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네. 국정 특활비 사건에도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건강상의 요거까지는 이것까지는 좋은데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치 재판이라면 사법권 부정 재판 거부권과는 달라. 저 얘기는 그러면 예전 국정농단 재판에 안 나왔던 거는 건강상 이유가 아니라 내가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걸 스스로 뭐 인정하는 건가요, 저거? 뭐 지금 현재 이제 사실은 그 사선 변호인을 쓰지 않고 국선 변호인도 만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지금 국선 변호인을 통한 게 바로 이 의견서를 낸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을 비춰봤을 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 다음 4월 6일 날 네. 선고 1심 선고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와 별개로 지금 특활비는 또 다르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받겠다는 이제 그런 상황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이제 사법적인 절차는 이제 이거는 정치 보복이고 이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입장도 같고 아마 4월 6일 날 또 제가 볼 때는 아마 재판정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금의 어떤 그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이거는 뭐 부당한 재판이고 네. 부당한 부당한 조사기 때문에 일체 본인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년간 뭐 박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도 놀랄 만큼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홀로 있는 시간은 책을 본다고 해서 혹시 뭐 책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순실 씨가 네. 요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책을 집필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네. 그러니까 뭐 최순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선실세 최순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본인 비선실세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한번 내가 담담하게 내 얘기를 해보겠다. 예. 이런 의도가 담긴 집필인 것 같습니다. 네. 최진범 교수. 예. 최순실 씨의 나는 누구인가 책을 쓴다고 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뭔가 책을 쓰는 것 아니야 관측입니다. 네. 최순실 씨의 이 흐름들 어떻게 보세요? 이경재 변호사 얘기는 네. 감정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이순실이 명장으로 추앙받는 것은 난중일기 때문에 그럼 이순실이 명장으로 추앙받아서 난중일기 때문이면 최순실 씨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나오면 기존에 있었던 최순실 씨에 대한 평가가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어떤 감정의 어떤 굴곡들 이런 부분들을 글로 표현하면서 일정 부분 다스려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이순신 장군을 대비를 시키거나 난중일기와 연관을 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네. 행동이죠. 이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 난중일기라고 네. 하는 건 정말 힘들고 네.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 이순신 장군이 쓰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마치 최순실이 지금 뭐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인 것처럼 지금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분노만 더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예. 정말 책을 쓰려면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 나라의 국정을 오만하게 잘못 운영이란 표현 아니죠. 어쨌든 조언을 했든 예. 뭘 했든 예. 국정농단에 개입해서 이런 나쁜 짓을 했는지를 회개하는 그런 글을 쓴다면 국민들이 혹시나 받아들일지 모를까. 예. 그러지 않고 나는 끝까지 잘했다 이런 얘기 쓰면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정말 그 책 어떻게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부차장님. 이 박 대통령이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이렇게 관자라는 책을 관자. 읽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자는 춘추전국 시대 사상가 관중이 쓴 예. 관중의 업적을 쓴 책인데요. 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읽었으면 참 좋았을 책인데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만화책 중에 예. 이 허영만의 이렇게 꼬리라는 책을 읽고 그 있다고 관상. 합니다. 네, 이게 관상으로 이제 사람을 보는 법인데 이제 이 책도 먼저 읽어서 예. 최순실 같은 사람을 좀 이렇게 예. 걸러내는 아이고. 역할을 했으면 참 뭐 만시지탄이긴 한데 이렇게 뒤늦게 이런 좋은 책들을 좀 골라서 읽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연재될 때 봤으면 좀 나았을 거 그랬네요. 그죠? 자, 관자 얘기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 6월에 칭화대에서 강연할 때 이 관자라는 책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就想起了中国古典观子中的一段句子：“百年之计，莫如树人。” 최진봉 교수. 예.
사람을 기르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 2013년에. 그렇죠. 저 때만 잘 길렀어도. 그러니까요. 누구를 기른 걸까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길렀겠죠. 뭘 최순실이 길렀는지 뭐 박근혜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람을 기르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네. 얼마나 폐쇄적인지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걸 보면요. 네. 본인 수첩에 공주 수첩이라고 소위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표할 때부터 그때부터 본인이 정말 측근을 해서 또 말 잘 듣고 예스만 하는 사람들 이름 쭉 적어놓고 거기서 사람 뽑아서 썼잖아요. 네. 최순실이랑 문고리 3인방이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네. 그게 정말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주범이었다고 보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사를 쓰는 이 용인술은 너무너무 실패한 용인술인 거죠. 네. 본인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골라서 썼던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건데 이것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좀 잘 읽어가지고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구치소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일단 뭐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변호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저시가 지금 얼굴 좀 부셨더라고요. 국물 국 드시고 밥을 거의 남겼습니다고.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 책을 보려고 그러는데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와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현정 의원. 네. 뭐 구치소 처음 들어가면 누구나 적응하기 좀 쉽진 않겠죠. 그런데 신문 구독도 취소했다. 심리 안정을 위해서 바깥 소식을 좀 안 보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적응하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예전에 6.3 사태 때 예, 그때 한번 뭐 구속된 전례는 있습니다. 예. 뭐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죠. 예. 원래 이 구속자들이 보면요. 한 2주, 3주, 한 달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밖에서는 사실 뭐 가고 싶을 때 가고 전화하고 싶은 거 전화하고 또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러지 예. 않습니까? 근데 당장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런 일상적 생활이 완전히 이제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퇴임 이후에 뭐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해왔고 예. 또 워낙 이명박 전 대통령 자체가 이제 이 참 많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뭐 일단 전화도 하고 열심히 움직였던 분이니까 네. 이제 그런 분이 이제 딱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아마 견디기 힘들 거고 또 예. 이제 마음 다스림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잠도 못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예. 본인이 이제 신자시니까 열심히 읽고 하신다고 하는데 예. 더군다나 이제 아마 좀 그 지지자들의 응원 이런 것들도 없는 것도 원인일 그렇겠죠.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그래도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조금 힘이 날 텐데 예.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뭐 지지자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안팎으로 일단은 이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부인과 아들 다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적으로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요즘에 변호인단을 새로 구한다는데 네. 대형 로펌 수준으로 경제적인 처우를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곳이 이제 법무법인 열림이라는 네. 곳인데요. 네. 여기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이 채용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 법조 경력 4년에서 10년 차 정도 경력 변호사 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월 8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대형 로펌의 신입이라든지 아니면 저연차 변호사가 받는 이 네. 급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인 최순실 씨에 비해서 높은 형을 선고받을까요? 아니면 낮은 형을 선고받을까요? 다음 주 뉴스뱅크에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이 길렀는지 뭐 박근혜-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개인적인 의견인데 사람을 기르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예. 얼마나 폐쇄적인지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걸 보면요. 예. 본인 수첩에 공주 수첩이라고 소위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표할 때부터 그때부터 본인이 정말 측근을 해서 또 말 잘 듣고 예스만 하는 사람들 이름 쭉 적어놓고 거기서 사람 뽑아서 썼잖아요. 예. 최순실이랑 문고리 3인방이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예. 그게 정말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주범이었다고 보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사를 쓰는 이 용인술은 너무너무 실패한 용인술인 거죠. 네. 본인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만 골라서 썼던 그것 때문에 실패한 건데 이것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좀 잘 읽어가지고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는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구치소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일단 뭐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변호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저시가 지금 얼굴 좀 부셨더라고요. 국물 국 드시고 밥을 거의 남겼습니다고.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 책을 보려고 그러는데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와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현정 의원. 네. 뭐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받겠다는 이제 예. 그런 상황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이제 사법적인 절차는 이제 이거는 정치 보복이고 이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입장도 같고 아마 4월 6일 날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재판정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금의 어떤 그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이거는 뭐 부당한 재판이고 예. 부당한 조사기 때문에 일체 본인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년간 뭐 박 전 대통령이 교도관들도 놀랄 만큼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홀로 있는 시간은 책을 본다고 해서 혹시 뭐 책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순실 씨가 네. 요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책을 집필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책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네. 그러니까 뭐 최순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선실세 최순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본인 비선실세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해서 한번 내가 담담하게 내 얘기를 해보겠다. 예. 이런 의도가 담긴 집필인 것 같습니다. 네. 최진범 교수. 예. 최순실 씨의 나는 누구인가 책을 쓴다고 하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뭔가 책을 쓰는 것 아니야 관측입니다. 예. 최순실 씨의 이 흐름들을 어떻게 부사장님. 이 박 대통령이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이렇게 관자라는 책을 좀 관자요. 읽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자는 춘추전국 시대 사상가 관중이 쓴 예. 관중의 업적을 쓴 책인데요. 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읽었으면 참 좋았을 책인데 예.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또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만화책 중에 예. 이 허영만의 꼬리라는 책을 읽고 있다고 관상 네, 이게 관상으로 이제 사람을 보는 법인데 이제 이 책도 먼저 읽어서 예. 최순실 같은 사람을 좀 이렇게 예. 걸러내는 아이고. 역할을 했으면 참 뭐 만시지탄이긴 한데 이렇게 뒤늦게 이런 좋은 책들을 좀 골라서 읽는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연재될 때 봤으면 좀 나았을 거 그랬네요. 그죠? 자, 관자 얘기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 6월에 칭화대에서 강연할 때 이 관자라는 책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就想起了中国古典观止中的一段句子：“百年之计，莫如树人。” 최진봉 교수. 예. 사람을 기르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 2013년에. 저 때만 잘 길렀어도. 그러니까요. 누구를 기른 걸까요? 그러니까 최순실을 길렀겠죠. 뭘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구속 1년을 넘긴 박 전 대통령은 가족은 물론이고 변호인단도 일체 만나지 않고 독방에서 나홀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신문 구독도 취소하며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옥중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뭐 네. 국정 특활비 사건에도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건강상의 요거까지는 이것까지는 좋은데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치 재판이라면 사법권 부정 재판 거부권과는 달라. 저 얘기는 그러면 예전 국정농단 재판에 안 나왔던 거는 건강상 이유가 아니라 내가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안 나왔다는 걸 스스로 뭐 인정하는 건가요, 저거? 뭐 지금 현재 이제 사실은 그 사선 변호인을 쓰지 않고 국선 변호인도 만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지금 국선 변호인을 통한 게 바로 이 의견서를 낸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을 비춰봤을 때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 다음 4월 6일 날 예. 1심 선고 공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와 별개로 지금 특활비는 또 다르게 지금 보세요. 저기 이경재 변호사 얘기는 네. 감정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네. 이순실이 명장으로 추앙받는 것에서 난중일기 때문에 그럼 이순실이 명장으로 추앙받아서 난중일기 때문이면 최순실 씨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나오면 기존에 있었던 최순실 씨에 대한 평가가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예.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어떤 감정의 어떤 굴곡들 이런 부분들을 글로 표현하면서 일정 부분 다스려지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그것도 이순신 장군을 대비를 시켜서 난중일기와 연관을 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예. 행동이에요. 이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 난중일기라고 예. 하는 건 정말 힘들고 예. 억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쓰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마치 최순실이 지금 뭐 억압받고 탄압받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인 것처럼 지금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경재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정말 분노만 더 불러일으키는 요소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예. 정말 책을 쓰려면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 나라의 국정을
오만하게 잘못 운영이란 표현 아니죠. 어쨌든 조언을 했든 예. 뭘 했든 예. 국정농단에 개입해서 이런 나쁜 짓을 했는지를 회개하는 그런 글을 쓴다면 국민들이 혹시나 받아들일지 모를까. 예. 그러지 않고 나는 끝까지 잘했다 이런 얘기 쓰면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정말 그 책 어떻게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